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부모님 유품을 집안 어딘가에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이건 아버지 손때 묻은 건데, 이건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건데, 버리려니 가슴이 아프고, 꺼내 쓰자니 왠지 찜찜해서 그냥 두신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 유품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모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손이 쉽게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괜히 기운이 빠지고, 일은 잘 되다가도 막혀버리고, 돈은 벌리는데도 이상하게 손에 남는 돈이 없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요즘 내 운이 왜 이러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요. 풍수에서는 이런 변화를 집안 어딘가에 멈춰 있는 기운이 생겼다는 신호로 봅니다. 특히 오래된 유품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영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가볍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좋아요는 집 안의 기운을 밝히고 구독은 재물운의 문을 열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살짝 눌러두시고 그대로 이어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을 그냥 물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 손이 오래 닿았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남는다고 봅니다. 이걸 옛 사람들은 기운의 잔류라고 불렀습니다. 어렵게 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살면서 쌓아온 감정, 생활의 패턴, 생각의 습관 같은 것들이 물건의 자국처럼 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둘러싼 기운은 크게 양기와 음기로 나눕니다. 양기는 움직임이고 생기이고 살아있는 에너지입니다. 음기는 멈춤, 정지, 끝맺음을 뜻합니다. 산 사람이 사는 집은 당연히 양기가 돌아야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마음이 살아있고, 돈도 돌고, 웃음소리도 오가야 하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물건은 어떨까요? 그분의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 함께 멈춘 기운, 즉 강한 음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음기가 집 안의 중심 자리 또는 재물 흐름이 지나는 통로에 들어와 있으면 마치 흐르는 물길에 큰 바위 하나를 턱 놓아 버린 것처럼 기운의 흐름이 비틀어지고 막힙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무겁다, 잠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의욕이 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돈이 이상하게 새어나가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은 흐름이 생명입니다. 돈은 돌 때 들어오고 기운은 움직일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유품 중에서도 특히 재물운을 막아버리는 물건 3가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무조건 버려야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감이 오실 거예요. 집안을 바꾸는데 큰 돈 들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정리할 용기, 그리고 감사히 보내드리는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유품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고, 둘째, 그 기운이 멈춰 있으면
음기가 되어 재물운을 막고, 셋째, 이 멈춘 기운은 그냥 놔둔다고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 거죠. 그 마음은 존중하면서도 오늘은 조금 냉정하게 재물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준비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지갑과 가방입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지갑을 돈이 드나드는 문, 재물의 통로로 봅니다. 가방 역시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삶의 무게, 인연, 이동의 기운이 담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운을 굉장히 많이 먹는 물건이에요. 실제 사연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달 제 구독자분이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평소에 참 부지런하고 작은 사업도 꾸준히 운영하던 분이셨어요. 어느 날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갈색 가죽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서리는 부드럽게 달아있고 안쪽에는 예전에 쓰시던 회원 카드, 늘 넣고 다니시던 이름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버리려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이건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건데 내가 이어서 쓰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갑을 자기 가방에 넣고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분이 좋았답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신 것 같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일이 자꾸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큰 문제 없이 성사되던 거래가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지고 들어오기로 했던 돈이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가끔은 몸이 이유 없이 무거워져 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즘 내가 운이 좀 없나 보다 이렇게 넘기셨대요. 그런데 나중에 달력을 들춰보니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한 시점과 아버지 지갑으로 바꾼 날이 정확히 겹쳤다는 걸 알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 지갑을 정리하시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지갑을 하얀 종이 위에 올려두고 소금을 한 줌 뿌린 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조용히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 지갑을 준비해서 다시 본인의 재물 자리를 새롭게 잡게 했죠. 그 뒤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뤄지던 거래가 하나둘 다시 살아나고 멈춰있던 수입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이 지갑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런 사례가 참 많이 반복됩니다. 지갑과 가방은 재물과 인생의 길을 상징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사용하시던 지갑은 그분 세대의 재물 흐름, 그분 인생의 마지막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멈춰버린 흐름을 내가 이어받아 쓰게 되면 내 앞길과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의 지갑과 가방은 그냥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감사히 보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갑이나 작은 가방은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놓으시고 굵은 소금을 한 줌 위에 살살 뿌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이 지갑으로 저희 살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남은 길은 제가 제 기운으로 잘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종량제 봉투에 넣었어. 일반 쓰레기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의식이 됩니다. 괜히 겁내실 필요 없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이 쓰시던 오래된 침구류, 이불과 베개입니다. 침구는 우리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가까이 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의 문이 가장 크게 열립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 스트레스, 몸의 독소, 마음의 걱정 같은 것들이 이불과 베개로 그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계셨든 집에서 요양을 하셨든 분명 힘겨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픔, 걱정, 불안, 마지막 순간의 숨결이 침구에 많이 스며들어 있지요. 이 이불과 베개가 지금 우리 집, 게다가 자녀의 침실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매일 밤 부모님의 그 무거운 기운을 몸으로 다시 덮고 자는 셈이 됩니다. 멀쩡한데 세탁해서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탁을 하면 겉의 먼지와 냄새는 깨끗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잔여물은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이불을 덮고 자면서 이유 없는 가위 눌림, 몸살 같은 피로감,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야 다음 날 나가서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풀어낼 힘이 생기는데 밤새 음기와 싸우느라 기운을 다 쓰게 되면 재물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침구류는 가능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불과 베개를 종량제 봉투에 넣기 전에 입구 쪽에 소금을 3번 정도 뿌려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동안 우리 가족 따뜻하게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이불은 여기까지 하고 부모님은 편안한 곳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그 다음 입구를 잘 묶었어.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마당에서 태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 시대에는 이 정도 정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워진 자리는 그냥 두지 마시고 새 양기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침실 협탁 위나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따뜻한 느낌의 작은 무드등 하나 혹은 붉은색 꽃이 그려진 엽서나 액자 한 점만 놓아보세요.
붉은색과 빛은 풍수에서 강한 양기, 생명력, 그리고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벽사의 힘을 상징합니다. 무거운 이불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이 생기 있는 불빛이 들어오면 침실 공기가 음에서 양으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방의 날붙이, 칼과 가위, 그리고 오래된 주방 도구들입니다. 주방은 집안의 식복과 재물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옛날로 치면 곡간, 쌀독과 같은 곳이죠. 칼은 원래 살기를 품고 있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고생스러운 세월, 걱정, 끝까지 책임지려 했던 마음까지 실처럼 엮여 들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남은 그릇과 냄비, 밥솥을 집에 들였다가 가세가 기운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집도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오래 쓰신 밥솥, 냄비, 칼, 가위는 기능적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풍수적으로는 이미 그분 세대에 재물운을 다 담고 역할을 마친 그릇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세대의 재물을 또 담으려고 하면 기운이 헷갈리고 흐름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 유품 중에서 특히 칼과 가위 같은 날붙이, 오래된 밥솥, 냄비는 가능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실 때는 그냥 휙 버리기보다는 신문지나 종이에 한 번 감싸 주세요. 부모님 손이 많이 갔던 물건이니 다치지 않게, 그대로 흩어지지 않게 보내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버리시면 좋습니다. 밥솥이나 냄비 같은 금속류는 요즘 아파트에는 재활용 수거함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자원순환을 위해 보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그 대신 그 자리를 그냥 비워두기보다는 재물운을 키워주는 새로운 그릇으로 채워주세요. 뚜껑이 있는 작은 곡식 항아리, 쌀이나 보리를 넣은 단지, 혹은 붉은 팥을 담은 유리병도 좋습니다. 단, 이런 재물 항아리와 곡식은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 거실에서 한눈에 보이는 곳보다는 주방 하부장 안쪽,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금 깊은 곳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재물은 쉽게 나가고 조용히 숨어 있는 재물은 천천히 쌓인다는 것이 풍수의 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 한켠이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 유품인데 다 버리라니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건 여러분이 효자, 효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부모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쓰던 낡은 물건 때문에 내 자식 앞길이 막힌다면, 내 자식이 자꾸 아프다면 그걸 내가 기뻐할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 당장 버려야. 나는 괜찮다. 너 앞길이 먼저다. 진짜 효도는 물건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낡은 껍질은 감사히 벗겨드리고 자식인 여러분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는 행위는 부모님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살살 내려드리고 가볍게 떠나시게 도와드리는 일종의 천도 의식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보다는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이제는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정리해 보세요. 그 한마디에 물건에 붙어 있던 집착과 미련이 많이 풀립니다. 음기는 빠지고 맑은 기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유품 중 재물운을 막는 물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갑과 가방, 재물의 통로이자 인생의 무게가 담긴 그릇이기 때문에 멈춘 기운은 감사히 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둘째, 오래된 침구류, 부모님의 마지막 기운이 깊게 배어 있는 곳이라 자녀의 잠자리에는 들여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주방의 날부치와 오래된 조리 도구, 살기와 고단함이 함께 남아 있어 새로운 식복과 재물운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꽉 찬 컵에는 새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집안이 과거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미래의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이제는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하루 시간을 정해서 집안을 한 바퀴 쭉 둘러보세요. 그리고 유품을 마주하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이제는 제가 제 운으로 제 길을 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씩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 인생을 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 줄 수 있습니다. 멈춰 있던 물길이 다시 트이고 한동안 막혀 있던 재물운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이런 경험 있었다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기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 한 번만 눌러두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하나의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부자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풍수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